심심풀이 땅콩이란 별명의 가벼움과는 다르게 땅콩의 영양 성분을 알고 나면 일부러 찾아 먹게 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그런데 땅콩은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땅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아몬드, 호두 같은 식품들을 많이 찾아 드시지만 땅콩은 뒤로 밀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땅콩의 효능을 들으시면 이제는 달리 보이실 텐데요. 땅콩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양한 질병이 찾아오면서 혈관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더 신경 쓰게 되는데요.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다 보면 고기를 많이 챙겨 먹게 됩니다. 그런데 육류를 먹으면 대체로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반대인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 여러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에는 올레인산과 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지방산은 우리 혈중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땅콩은 불포화지방산 외에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선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데 좋습니다. 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데요. 그래서 동맥경화 발생을 지연시키며 심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땅콩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은데요.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식단 조절이 필수인데요. 섬유질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땅콩은 당뇨이신 분들이 간식으로 먹기에 괜찮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우선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데 좋습니다. 특히 땅콩에는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라고 다 같은 건 아니고 종류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땅콩처럼 두 종류의 식이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땅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나중에 밥을 먹으라는 거꾸로 식사법 들어보셨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연구에서도 식사를 할 때 땅콩버터 2스푼을 추가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는데요. 연구에서는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땅콩과 함께 먹은 그룹이 포만감도 늘어 식사량도 조절하게 되고 혈당 안정성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2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연구에서 땅콩과 여러 견과류 섭취량이 많을수록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당뇨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심심풀이 땅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좋은데요. 한 연구에서 땅콩과 땅콩버터를 아침에 먹게 하고 포만감 정도를 평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콩을 먹은 그룹에서 최대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식욕이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땅콩버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먹었을 때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가 늦어지며 기본적으로 포만감이 큰데요. 또 땅콩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은 우리 소장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실제로 식욕을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땅콩에는 알파 토코페롤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E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 방지, 주름 완화, 피부 탄력 유지 효과가 좋은데요. 그리고 비타민 B6와 아연이 풍부해서 염증성 피부 질환과 여드름을 막아주고 피부 재생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땅콩의 효능을 들으니 단순히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달리 보이진 않으신가요? 땅콩을 가장 흔하게 먹는 방법은 바로 땅콩을 볶아서 먹는 거죠. 그런데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땅콩은 대부분 겉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째 볶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구운 땅콩은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땅콩은 삶거나 쪄서 먹으면 더욱 많은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땅콩 겉껍질에는 기침과 눈 건강에 좋은 루테올린이 많습니다. 또 속껍질에는 항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속 알맹이보다 3, 4배 더 많은데요. 그런데 보통 겉껍질은 까서 버리고 볶아 먹기 때문에 겉껍질의 영양 성분은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콩을 겉껍질째로 삶거나 찌게 되면 겉껍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땅콩에 흡수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삶은 땅콩은 다른 조리법에 비해 암, 당뇨, 심장병 등의 효과가 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땅콩을 볶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알러지를 유발하는 단백질도 일부 없어지면서 보다 안전하게 땅콩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땅콩을 삶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땅콩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준 뒤에 냄비에 땅콩이 잠길 만큼 물을 붓고 소금을 약간 넣어 25분 정도 푹 삶아주면 됩니다. 삶고 나서는 건져서 물기를 빼고 겉껍질을 벗겨서 속껍질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땅콩은 습관적으로 속껍질까지 벗겨 먹지만 땅콩 속껍질 속에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땅콩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갓 수확하거나 신선한 땅콩은 생으로 먹게 되면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생땅콩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많은데요. 먼저 생땅콩은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오염에 제일 취약합니다. 이 아플라톡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땅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먹었을 때 다른 음식들은 물론 전체적인 소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효소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트립신 억제제는 열을 가했을 때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땅콩을 굽거나 삶아서 드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땅콩에는 피트산과 탄닌이 들어있는데요. 피트산은 주로 철,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를 저해하고 탄닌은 소화가 잘 안 되게 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땅콩을 생으로 먹게 되면 이 물질들을 그대로 섭취하게 됩니다. 다만 삶게 되면 피트산과 탄닌이 일부 물에 빠져나가고 열에 의해 파괴되며 그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콩은 생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땅콩을 어떻게 먹는 게 우리 몸에 좋은지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마음껏 드시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콩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방금 설명을 미룬 아플라톡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곰팡이가 보이면 씻거나 골라내면 된다는 생각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가장 높은 등급의 발암물질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래 보관했던 땅콩이 아깝다고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정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의 독성을 유발하는데 주로 견과류, 곡류를 이용한 가공품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문제는 이 곰팡이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눈으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하여 먹어서 급성 중독 증세가 나타날 경우 구토, 복통, 간 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간세포가 손상되면서 간암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곰팡이 독소는 열에 아주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리에 먹는 삶기, 볶기, 찌기 같은 방법으로는 곰팡이가 사라지더라도 그 독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오염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플라톡신은 25도 이상이거나 상대 습도가 60에서 80%인 고온 다습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 온도는 10에서 15도로 유지하는 게 좋고 특히 밀폐 용기에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밀폐 용기가 없다면 지퍼백에 공기를 확실히 뺀 후에 냉동,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콩을 구입하실 때는 관리가 잘 된 국내산과 해썹 인증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요. 수입산이나 양이 많은 벌크형인 경우 저는 사실 꺼림칙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안상 검은 점, 기름진 반점이 보이고 맛을 봤을 때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을 드시고서는 입 주위에 두드러기가 나고 복통이나 구토, 가려움증이 생기시는 분이 있으시죠? 땅콩은 유독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흔한 편인데요. 그런데 땅콩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삶게 되면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볶은 땅콩보다는 삶은 땅콩이 영양소도 챙기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 중 하나겠죠. 땅콩은 생긴 게 작아서 그렇지 칼로리로 따지면 굉장히 고칼로리 식품인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많이 주워 먹었다가는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땅콩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30알 정도인데요. 땅콩 버터의 경우에는 하루에 10에서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땅콩버터는 맛있게 하기 위해 소금과 설탕 등 첨가물이 들어가면서 칼로리가 더욱더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땅콩버터는 되도록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땅콩버터가 몸에 좋다고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아침에 식사 대신 사과에 땅콩버터를 발라 먹는 다이어트 식단도 유행합니다. 그런데 땅콩버터를 드실 때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땅콩 속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에 속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건강한 섭취 비율은 1대 4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사에서는 섭취 비율이 1대 16 정도로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는데요. 이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만성염증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콩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중 오메가6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래서 땅콩이나 땅콩 버터를 드실 때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좋고,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해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땅콩하면 생각나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과자로도 나오고 있는 오징어 땅콩, 실제로 술집에서 마른 안주로 이 둘 조합은 너무나 익숙하죠? 또 멸치볶음에 땅콩이 들어간 것도 익숙하게 드셔보셨죠? 이렇게 땅콩과 곁들이는 여러 음식들이 있지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고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는데요. 먼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오징어입니다. 익숙한 조합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도 이 둘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인데요. 오징어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생오징어보다 마른 오징어의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징어에 땅콩을 곁들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땅콩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약 90%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의 양을 낮춰주게 되기 때문에 둘의 궁합이 좋은데요. 오징어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높은 다른 음식들도 땅콩과 궁합에 좋겠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을 알려드리면 계란 노른자, 게, 새우, 곱창, 막창 등이 있습니다. 위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들은 땅콩과 궁합에 좋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허기질 때 바나나만큼 허기를 달래는 간식도 없는데요. 그런데 간식으로 바나나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먼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땅콩과 함께 먹어주면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 조절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바나나와 함께 포만감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허기를 달래는 간식으로 딱인데요. 그리고 바나나의 칼륨과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덕분에 피로회복과 몸의 기운을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한 개에 땅콩 20알 정도 함께 먹으면 딱 좋습니다. 이번엔 피하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땅콩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반찬으로 멸치를 볶을 때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고소한 견과류를 넣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의외로 궁합이 좋지 못한데요. 이것은 땅콩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땅콩에 있는 피틴산 성분은 칼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 둘이 장 속에서 만나게 되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멸치를 볶을 때 견과류 대신 어떤 것을 넣으면 좋을까요? 바로 고추인데요. 멸치엔 칼슘이 많지만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인 성분이 많아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추를 같이 먹게 되면 고추의 철분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멸치 볶음에는 견과류보다 꽈리고추가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맥주입니다. 시원한 맥주에 땅콩은 흔하게 찾는 안주이며 입속에서 찰떡궁합이죠. 그런데 몸속으로 들어가면 궁합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게 되면 설사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지방이 많아 단독으로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인데요. 이때 차갑게 맥주를 같이 마시게 되면 소화기관이 더 위축되면서 소화기관의 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 맥주 속의 알코올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살이 찌기도 쉬운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동안 몸속에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이 알코올 분해까지 억제를 하게 되면서 이게 숙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땅콩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전분 함량이 높은 복합 탄수화물인데요. 그런데 땅콩도 견과류 중에서는 전분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가 자연스레 많아지고 잉여 혈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어 살이 찔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고 소화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콩의 지방까지 더해져서 위에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고구마와 땅콩은 서로 상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두 조합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이어서 땅콩과 꿀조합으로 소개해드린 바나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달콤한 바나나가 높은 혈압과 뱃살을 없애주고 잠이 솔솔 오게 만드는 천연수면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바나나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면 좋은 바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 80년대에는 아주 귀하고 비싸서 바나나를 한 개씩 팔았었는데요. 이랬던 바나나가 지금은 흔해져서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있어서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고 나트륨을 적절하게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이 칼륨은 혈압과 심장 기능을 유지시키는 심혈관에 여러 효능이 있는데요. 미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바나나를 챙겨 먹은 사람들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발생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타민C 등의 항산화제가 풍부해 혈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또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바나나 4개 이상 먹은 여성들은 신장암 위험이 5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초조감, 불안, 우울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바나나는 식욕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 향기를 맡으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시상하부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바나나를 챙겨 먹으면 식욕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바나나의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바나나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꽝 조합은 피하고 바나나의 장점을 살리는 꿀 조합은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떨어지는 꽝 조합 첫 번째는 바로 딸기입니다. 향긋하고 새콤달콤한 딸기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딸기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플라바놀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노화와 세포 변이, 그리고 각종 질병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성분인데요. 미국 농무부의 항산화 능력 수치 평가에 따르면 딸기의 항산화 능력 수치는 4300으로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블루베리의 4600에 버금가는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기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딸기가 가진 다양한 항산화 물질 중에서 플라바놀의 흡수율이 놀라울 만큼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플라바놀은 식물성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우리 몸속에 체지방을 분해하고 심장 건강과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를 딸기와 섞어서 주스를 해먹는 경우에 항산화 성분인 플라바놀이 훨씬 적게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플라바놀은 바나나 속의 특정 효소와 만나면 체내 흡수가 안 되고 모두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실험에 따르면 바나나만 섭취한 것보다 딸기와 바나나를 섞어서 먹었을 경우 체내의 플라바놀 수치가 무려 84%나 낮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므로 이 좋은 성분이 거의 흡수가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딸기를 바나나 그리고 우유와 갈아서 드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새콤달콤 정말 맛있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드실 땐 맛으로만 즐기시고 항산화 성분을 꼭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신장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바나나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질환이 없으신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를 드시더라도 신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칼륨이 배설되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으로 높아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궁금한 분 계시죠? 건강한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바나나 1일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1개에서 2개입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익어서 당분이 많은 바나나보다는 살짝 덜 익었나 싶은 정도의 단단한 바나나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떤 것들과 함께 먹어야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 속에는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어서 먹었을 때 포만감을 유지하고 활력을 찾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비타민 B군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가 칙칙해지지 않고 윤기가 나게 해주고 우리 모발이 짱짱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계란 속 메티오닌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좋은 계란과 바나나가 함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불면증으로 저녁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께 천연수면제 역할을 해줍니다. 바나나와 달걀에는 트립토판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의 원료인데요. 트립토판이 합성 과정을 통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한 번 더 합성 과정을 통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섭취해주면 불면증을 없애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온 세로토닌, 과연 어떤 물질일까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세로토닌의 농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아질 경우 우울감, 걱정 등의 안 좋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계란과 바나나를 같이 챙겨 먹으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둘 다 챙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나와 계란은 서로 다른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나나는 식이섬유, 비타민 C, 비타민 B6, 칼륨 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달걀은 단백질, 비타민 B12, 비타민 D, 셀레늄 등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먹을 때 서로 모자란 부분이 상호 보완되어 더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시고 허기질 때 바나나와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섭취되어 근육이 회복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허기질 때 간단하게 바나나와 우유를 간식으로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바나나와 우유는 포만감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겨 먹는 조합인데요. 두 조합으로 드시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칼슘 흡수는 높여주게 되는데요.
바나나 속 칼륨은 우리 몸 속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혈압을 내려주는데요. 또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우유의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칼슘은 우리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때 마그네슘이 칼슘을 조절해주는 단짝입니다. 그리고 달걀처럼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바나나와 우유를 드시는 것 말고 2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전에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 빛에 노출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정상 분비를 억제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꼭 충분한 빛을 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한데요. 빛을 쬐는 것을 통해 우리 생체 시계가 맞춰지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무작정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잠이 들게 되면 불면증이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궁합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장이 약한 사람들에겐 바나나에 포함된 풍부한 식이섬유와 우유 속 유당 때문에 소화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궁합에 좋지 않다고 단정하여 말하기가 힘들겠죠. 평소에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나나와 우유의 양을 조금만 적게 섭취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3번째는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몸에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귀리와 바나나를 같이 먹게 되면 과연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우리 장 속의 묵은 숙변을 한 방에 배출해주는 변비약의 역할을 해줍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도 있지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도 가득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말 그대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장 속의 음식물의 부피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장 속에 변이 가득 차게 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쾌변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귀리 속의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은 물과 만나면 장 속에서 젤리같이 흐물흐물한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에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게 되는 거죠. 즉 먹었을 때 소화가 천천히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아주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리를 먹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나나에는 100g당 섬유질이 2.6g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주로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불용성 섬유질이 많은 귀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 아주 좋은 박테리아가 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챙겨 먹을수록 장 속 미생물로 인하여 대변도 잘 보고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대장 속에 안 좋은 불순물들이 붙어 있지 못하게 식이섬유가 이것들을 붙잡고 외부로 배출시킵니다. 대장 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 속에 나쁜 물질들을 내보내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4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모자란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는데요. 바나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당분이 풍부해서 먹었을 때 즉각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줍니다. 그에 비해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견과류의 영양소들은 바나나가 가진 당분을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소화시키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천천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또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야식을 먹으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아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되도록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배고픔을 참을 수 없을 때 바나나와 견과류는 야식으로 조금씩은 드셔도 되니까
밤에 허기를 달랠 때 드셔보세요. 다음으로 특급 숨은 정보 시간입니다. 덜 익은 녹색 바나나와 잘 익은 노란 바나나는 영양학적으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바나나를 살 때 바로 먹으려면 노란 바나나를 고르고 오래 보관하면서 천천히 익혀 먹기 위해 초록기가 도는 바나나를 고르시잖아요. 그런데 덜 익은 녹색 바나나를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덜 익은 녹색 바나나 속의 저항 녹말 때문인데요. 영국 뉴캐슬대와 리즈대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2년간 분말 형태의 저항 녹말을 섭취하게 한 결과 암의 위험을 최대 60%까지 줄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효과는 식도, 위, 감도, 췌장, 십이지장을 포함해서 우리 장의 상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항 녹말은 덜 익은 바나나와 귀리, 곡물, 콩과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항 녹말이 담즙산의 박테리아 대사를 변화시켜서 안 좋은 담즙산을 감소시켜주며 암 발병을 줄입니다. 달콤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 노랗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먹었던 바나나였는데요. 이제는 기다렸다 드시지 말고 덜 익은 푸릇한 바나나 한 송이를 사셔서 하루에 한 개씩 섭취하면 초록 바나나부터 노란 바나나까지 다양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겠죠.